때는 2006년 6월 22일 새벽 5시입니다. 수성경찰서로 걸려온 한 남자의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둔치 공원인데요.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데 피를 좀 흘린 것 같아요. 저 빨리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고자는 그 새벽에 어떻게 신고를 한 거예요? 인근에 사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새벽 운동하러 나왔다가 목격하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에 운동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걸 목격하셨구나. 쓰러진 남성이 발견된 곳은 둔치 공원에 있는 정자였습니다. 벤치 아래에 머리를 두고 다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요. 어머. 확인해 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는 피를 흘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신을 육안으로 봤을 땐 얼굴에 약간 피부가 벗겨진 것 말고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고요. 티셔츠 가슴 부위가 이제 피로 젖어 있어서 걷어보니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 지점에 자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군데의 자창이면 한 번에 사망을 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인은 심장 자창에 의한 실혈사였습니다. 범행 도구는 보통 집에서 쓰는 과도 정도의 크기인 뾰족한 칼로 추정됐고요. 부검이 말로는 칼날이 피해자의 늑골 한가운데를 지나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다고 했는데요. 3번이나 칼이 꺾여 들어간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나 있는 자창은 하나인데 안쪽으로 칼이 3번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제 뼈도 있고 이런 장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굴절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3%로 확인됐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해서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됐습니다. 완전 만취인 거죠. 서 있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피해자는요, 사망 직전까지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서 모여서 술 드신 것 같은데? 소주병에 술판이 벌어졌던 모양이네요, 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음식들, 네. 젓가락. 꽤 사람이 있었나 본데요? 삼겹살, 햄, 양파, 뭐 마늘까지 뭐 다 있네.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나? 아 그래서 처음에 그 단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게 이 얘기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술판 버린 건 맞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 옆에 소주 8병이 있었고요. 돼지 껍데기나 햄, 삼겹살 등을 구워 먹은 것 같았는데 버너나 프라이팬이 보이질 않는 걸로 봐서 누군가 챙겨간 것으로 보였고요. 빵이랑 땅콩 같은 것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용한 젓가락과 종이컵의 개수로 봤을 때 총 4명 정도가 한 자리에서 있지 않았을까 추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술자리가 끝나고 벌어진 일일까요? 피해자가 술자리에 있다가 일이 벌어진 건지 그 후에 사건이 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은 현장에 있던 물건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와야 확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DNA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달라고 국과수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는 확인이 됐나요?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피해 남성을요,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요, 50대 후반으로 공원 인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날이채 밝기도 전에 형사님들은 곧바로 박 씨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내랑 가족들의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꼭 범인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잡아요. 남편분이 혹시 전날 누굴 만나러 간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남편은 약속을 해서 만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했고요. 약속해서 만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이게 전 앞에 있는 상황 누가 봐도 친구들끼리나 친구들끼리 또는 아는 지인이나 뭐 동네 분들끼리 한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없다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한 후에 뇌출혈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수년째 집에만 계속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조그맣게 가게를 하면서 생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 집에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에 평소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하고요. 그럴 때마다 바람 쐬러 공원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온 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네. 사정이 있었던 거죠. 사업 실패에 뇌출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만나지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박 씨의 유일한 낙은 새벽에 공원 산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날도 답답한 마음에 공원에 나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전날 몇 시에 집에서 나갔다고 하던가요? 가게를 마치고 전날 밤 10시쯤 집에 왔는데 그때 이미 남편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10시 전에 공원에 갔던 그쵸, 이전에 나갔다는 건가? 얘기겠죠? 네. 아니, 약속을 잡아서 술을 마실 주변 사람들도 없었다고 했는데 누구랑 그러면 술을 마신 거죠? 아니 뭐 공원에 자주 갔다고 하니 뭐 친해진 이웃일 수도 있고 그 공원에서 같이 뭐 운동하다가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원래 그런 데서 만나면 또 가끔 이렇게 속내도 털어놓고 하잖아요. 아내한테 자세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내 말로는 남편이 연락하면서 가까이 지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없앤 지도 오래됐다고 했고요. 또 현장에서 박 씨 티셔츠 주머니에서 20여 명의 연락처가 수기로 적혀진 쪽지 하나가 발견됐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모두 확인해 봤지만 사건 당일 박 씨와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한 적도 없고 또 알리바이도 수상한 게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요, 그 정자 아래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인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젓가락과 종이컵 그리고 담배꽁초에서 박 씨의 DNA가 나왔고요. 추가로 남성 2명의 DNA도 확인이 됩니다. 아니 소주병만 8개인데 치킨 지문도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전부 뭉개졌습니다. 고기를 굽다가 튄 기름이 잔뜩 묻어 있기도 했고요. 또 그때가 장마철이라서 새벽에 비가 좀 내렸는데 표면에 이슬이 맺히면서 지문이 모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현장에 CCTV는 없었나요? 그 목격자는요. 고기 먹고 술을 마셨으면 시끌벅적했을 텐데 그랬겠죠. 공원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당시 공원에 설치된 CCTV는 없었는데요. 강변을 따라 대단지 아파트도 있었고 또 정자 앞쪽에는 산책길, 뒤쪽으로는 찻길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도 인적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그러니까요. 저희 수송서 형사들 60명 전원이 목격자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야, 박 씨를 본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찾습니다. 공원 인근의 마트 사장님이 박 씨를 본 겁니다. 봤군요. 뭐 공원에서 본 거예요? 마트에서 본 거예요? 어디서 본 거예요? 현장에 마트 비닐 봉지가 있어서 사장님에게 박 씨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날 술을 사러 왔던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손님을 다 기억하는 분이 아니면 어떻게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박 씨가 인근에 산다고 했으니까 단골이었던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단골이나 아는 얼굴이어서 기억한 게 아니라 잔뜩 화가 나 있어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다고요? 화가 나 있었다? 무슨 일이지? 어땠길래? 박 씨가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꺼내 계산대에 턱하니 올려놓더랍니다. 마치 깨질 듯이요. 바코드를 찍고 봉지에 소주를 담는 중에도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영수증을 낚아채듯 가지고 공원 쪽으로 걸어갔다고 했고요. 그게 자정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다? 뭐에 그렇게 화가 나 있었던 거지? 그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아내분이 집에 왔을 때가 10시쯤이었는데 이미 없었다고 하면은 뭐 적어도 한 2시간은 술을 마신 거예요, 그쵸?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이 마트 사장님이요, 박 씨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누군가를 또 봤습니다. 다행히 마트 사장님이 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누굴 어떻게 본 거예요? 현장에서 나온 안주들을 이제 사장님한테 쭉 보여줬더니 빵이나 땅콩을 소주 4병이랑 같이 사간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돼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주머니가 많이 달린 새빨간 조끼를 입고 와서 기억이 난다고 이래 했었고요. 그게 한 밤 10시 30분쯤이었다고 했었습니다. 마트 안에는 CCTV가 있었나요?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라서 녹화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또 결제도 현금으로 했었고요. 근데 마트 사장님이 기억이 워낙
좋으셔서 몽타주를 그려서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현상금까지 걸었고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저희는 노숙자들을 만나서 DNA를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노숙자 DNA는 왜? 공원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노상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술을 마시기도 해서 탐문도 할 겸 또 혹시나 싶어서 DNA까지 따고 다녔던 거죠. 빨간 조끼를 입은 남자를 본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빨간 조끼 좀 강렬하긴 하잖아요. 네, 확 튀죠. 그럼 누가 뭘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난 목격자는 밤 10시쯤 퇴근을 하던 중에 빨간 조끼를 입은 남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옆을 지나는데 누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길래 봤더니 뭐 공구리, 십장, 파카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일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건설 쪽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옆에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박 씨 사진을 보고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더 있었던 거죠? 네, 빨간 조끼를 입은 남성이 자기 몸보다 훨씬 작은 여성용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자전거 바구니에 돗자리랑 프라이팬 같은 짐이 가득 실려 있다고 했었고요. 프라이팬이 나왔네요. 드디어. 현장에는 없었잖아요. 사라졌던 그 프라이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도구를 챙겨간 거네요.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운동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있던 목격자도 있었는데 그 빨간 조끼를 입은 남자가 여성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정자에 세우더니 돗자리랑 프라이팬을 꺼냈다고 합니다. 뭐라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빨간 조끼에 달린 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뭔가를 꺼내는데 주황색 망에 쌓여 있더랍니다. 남자가 그걸 반으로 탁 잘라서 갈랐더니 돼지 껍데기에 쌓인 햄이었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좀 특이한 제품이면 좀 금방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쵸, 아주 특이하죠. 네. 그래도 결국 이게 덜미가 됩니다. 오. 대구 전역 그리고 인근 도시에 있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시장까지 형사님이 싹 돌았습니다. 끝내 이 특이한 음식이 뭔지 찾아냈습니다. 야. 그걸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대구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경산의 한 대형마트였는데요. 행사 매대에 떡하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트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특이한 상품을 단독으로 행사 판매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22일 날 이제 구매할 가능성은 없어서 그 오픈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치 영수증만 확인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뽑아보니 그게 30만 장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싹 다 보여줬어요. 그중에서 혹시 또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있냐고 했더니 버섯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구입한 영수증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한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더니 딱 현금 결제한 사람 3명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 현금 결제한 사람은 어떻게 찾냐고요? 기록이 없는데. 일단 기록이 없는데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그 마트가 오픈했다고 해서 이제 저도 가족들과 갔었거든요. 근데 포인트 카드를 만들면 적립을 해준다고 해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번뜩 난 겁니다. 네, 확인해봤더니 현금 결제한 3명 모두 20, 30대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서에 연락을 해서 가족 중에 5, 60대 남성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2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는데 이 가족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폭력 전과 11범이에요. 어머. 사기로 수백 가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그 폭력 사건이 전부 술 때문에 벌어진 거고요. 어머. 특이한 게 어쩌다 아버지한테가 있었을까요? 딸이 샀는데. 딸을 만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엄마랑 이혼한 후에 혼자 사는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아하. 가끔씩 장을 봐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며칠째 계속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서 최근에 통화가 안 돼서 걱정을 하던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형사님은요, 딸이 알려준 아버지의 주소로 일단 향합니다. 계십니까? 집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50대 남성이 고개를 이렇게 빼꼼 내미는데 요 문틈 사이 요 뒤로
짐이 가득 실린 6명 자전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 공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까지 군말 않고 따라왔었고요. 군말 않고. 아,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인정하는 건가? 그러게요. 아니면 진짜 자기는 무관한 관계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정가가 좀 의심이 되긴 되는데. 네. 아니면 그냥 술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서해 오자마자 DNA부터 채취하고 국과수에 보내면 금방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대뜸 자기가 그날 공원에서 술을 마신 건 맞는데 자긴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 줄도 몰랐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현장 사진과 박 씨의 부검 사진을 보여줘도요. 이 흔들림 없고 평온하던 이 남자가 윤 형사님이 무언가 들고 온 이 단서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자, 단서가 뭐였길래요? 제가 그 특이한 힘을 눈앞에 들이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알죠? 딸이 아버지 드시라고 사줬다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바르르 떨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집을 수색해보니 자전거에서 깨끗하게 씻은 칼 한 자루가 나와서 국과수에 보냈는데 칼 손잡이에서 이제 미세하게 박 씨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너 때문에 씻어서 갖고 있었어? 아이고 참. 아니 대체 왜 그런 거래요? 그날 박 씨 말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답니다. 자기가 공원에서 자리를 펴자 한 사람씩 모여들었다고 했고요. 근데 같이 술 마시던 남자가 박 씨한테 어디에 사냐, 뭘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 씨가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신원도 확실하지가 않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때부터 박 씨가 화를 내면서 그 남자랑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뭐야, 흐름이 이상한데? 아니 지금 자기는 사실 싸움을 그냥 지켜본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박 씨한테 시비를 걸었던 남자가 본인한테도 이제 신원이 확실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대답하기 귀찮아서 이제 주머니에 있던 신분증을 꺼내 그 남자한테 건넸는데 그걸 옆에서 보던 박 씨가 이제 갑자기 자신한테 우리 한편이네 하면서 막 달려들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옆에 있던 칼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1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으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1심이 끝이에요? 최종 선고는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사건 진짜.